한국 사진가론 조문호 편 시작합니다. 조문호란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옛날의 시작이 생각납니다. 1985년 11월 서울 중구 인현동 월간사진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월간사진 초대작가패와 그의 가장 뛰어난 작가에게 주는 연간 종합심사 동상상패를 받기 위해 월간사진을 찾았습니다. 울산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어렵게 찾아갔던 세운상가 인근 월간사진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조문호 편집장이었죠. 제가 이름을 말하자 바로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한 울산의 사진가 진동선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월간사진 초대작가 되신 거 축하하고 올해의 작품 동상을 수상하신 것도 축하한다면서 황성욱 대표님을 대신하여 제게 작가패와 상패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마추어 시절 서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조문호였습니다. 간단한 수여식이 끝나고 조문호 편집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술 한잔하고 내려가시죠라고요. 그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저의 의향을 물었고 저는 주저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무로를 나와 인사동을 향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인사동 쪽 낙원상가였는데 좁은 길가에 단골인 듯한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문호가 속한 진우의 멤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 하상일, 유성준, 정용성, 고영준이었죠. 그날 조문호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인사동 스타벅스 맞은편 동일빌딩으로 기억합니다. 흑백 사진의 귀신이 운영한다는 신이순의 꽃나라였었죠. 그때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듬해 홍대대학원 사진학과에 입학합니다. 한국사진에서 조문호 하면 청량리오 88입니다.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이 알려진 때는 1985년이죠. 동아미술제에 입상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80년대 사진 가치고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이 다가서기 어려운 어둠과 불온의 질곡 그리고 거친 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운 공간이었죠.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을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스쳐가는 사진들이죠. (1981년 1월) 조문호보다 몇 해 앞서서 청량리오 88을 찾은 일본의 사진가 후지와 라시냐는 동양방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밭 위에 검은 끈처럼 생긴 게 떨어져 있었는데 뱀이었다. 눈 위의 뱀은 골목 뱀집에서 도망친 것 같았다. 뱀이 10m쯤 기어갔지만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 보였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한 뱀은 눈 속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검은 비늘이 얼음처럼 빛나 보였다. 그때 시카를 든 뱀집 뚱뚱한 남자가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남자의 손끝에 매달린 뱀이 고무줄처럼 늘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후지와라 신야가 청량리오 88에서 보았던 풍경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가 눈앞에서 목격한 장면이지만 그곳에서 꼼짝 못했던, 결코 탈출할 수 없었던 그곳 존재들과 다를 바 없었다고 봅니다. 후지와라 신야의 동양방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조문호는 사진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이 지겨워 무작정 상경해 돈을 벌려고 곳곳을 떠돌던 김정숙은 사창가까지 떠밀려 오게 되었다며, 몸은 망가져도 살기는 오히려 이곳이 더 편하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고 생활비까지 엄마에게 보내줄 수 있어 그냥 산다고 말입니다. 7, 80년대 역전 다방들이나 역전 집창초는 그랬습니다. 가난이 원수여서 고향을 떠나온 존재들이었고, 악착같이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 집에 돈을 붙이는 존재들이었죠. 혼자 호의호식하겠다고 몸을 파는 존재들은 없었습니다. 조문호가 청량리오 88을 처음 공개한 때는 1990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2015년 2월에 눈빛 출판사에서 사진집이 출간되었고, 출간을 기념하여 그의 인사동 아트센터에서 두 번째 전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들은 청량리오 88 40년인 것이죠. 그렇다면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들은 기록일까요? 표현일까요? 아니면 상처일까요? 역사일까요?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기록이고 증언이고 역사라고 말합니다. 후지와라 신야는 터키 앙카라 매운굴에서 이런 말을 전하죠. 살덩어리다.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찬 살덩어리다. 그 거리에서 모든 것을 만나지만 그 거리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처라고 말이죠. 제가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에서 마주친 것은 기록, 증언, 역사보다 더 아픈 존재들의 상처입니다. 살기도 힘들지만 떠나기도 힘든 그곳의 삶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진에서 조문호의 청량리오 88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기록, 다큐멘터리, 역사, 증언을 넘어서 몸뚱아리밖에 없었던 존재들의 상처와 슬픔입니다. 붉은 조명 아래 손님을 기다린 가난한 존재들의 한이었죠. 후지와라 신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만 있다면 국가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청량 리오 88의 컬러 사진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흑백의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이렇게 붉은 불빛 아래 불안하고 불온하고 불확실한 현존이 좋습니다. 또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디테일한 사진도 좋지만 끝없이 미끄러지는 알 수 없는 모호한 존재들이 내겐 더 좋습니다. 이것이 기록과 표현 사이 그리고 실제와 익명 사이의 갈등일 것입니다. 조문호는 오랜 사진 여정에서 꽤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도 의미심장한 작업이고 한국 사진이 역사 안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은 2004년에 발표한 두메산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2004년 12월 가장 먼저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마지막 화전민이란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화전민이 있다면 조문호 사진 속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었죠. 조문호가 강원도 정선으로 이주한 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2004년까지 찍은 사진이 지금 우리 앞을 스쳐가는 사진들이죠. 거의 6년을 두메산골 사람처럼 살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가 다른 다큐멘터리 사진가들과의 차별점은 이런 것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찍은 나이테 같은 사진들이죠. 조문호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그냥 대상들과 함께 살아버리는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량 리오 88은 4년을 살았고 두메산골 사람들은 6년을 살았고 동자동 쪽방초는 10년을 살았고 인사동 사람들은 30년을 살았던 사진이었죠. 사진가 조문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 자체입니다. 즉 그들과 교감하고 수월한 사진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과 사는 것이 좋아서 함께하는 사진가입니다. 자신의 몸이 그들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었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보였습니다. 두메산골 사람들에서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문호가 보기에는 이곳 정선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진 속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평생 살았을 장소에 앉아있거나 우연히 산속에서 만난 사진기를 든 사람 앞에서 의아해하며 잠시 멈춰서 있다. 초라한 의복에 대부분 무표정하고 무심한 자락을 온몸에 들이우고 있는데 전형적인 시골 사람들의 초상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초라한 의복이 아니라 편안한 의복이고 무표정하고 무심한 자락을 온몸에 들이운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일할 때는 다들 저런 모습입니다. 즉 일하는데 쳐다보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사진 속 사람들은 전형적인 시골 사람의 초상이라기보다는 평생 일만 하고 살면 저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 사람 중에서 일 안 하는 부자는 도시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러했고 지금은 농사 짓는 고향의 동창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일하고 살아서 웃는 모습을 잊어버렸죠. 때문에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들은 사진가의 의도나 문화적 코드가 아닌 자연입니다. 그러니 유형학적인 방법론 때문이라 할 수 없고 또 중립적, 객관적 태도 유지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메산골에 살고 일밖에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조문호의 두메산골 사람들에서 위험한 요소는 산골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일 것이고 산골을 도시화와 산업화의 틀로 묶는 경제 논리일 것입니다. 조문호가 정선 두메산골에 살며 저런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 늙은 사람만 남았다는 표명도 아닐 것이고 산업화를 피해가지 못한 안쓰러움의 연민도 아닐 것이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기록적 차원도 아닐 것입니다. 사진에 대한 작가의 말 중에서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보다 정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땅에 대한 애착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더러는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요인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말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농사 짓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이 산다고 말입니다. 조문호의 인사동 그 기억의 풍경들은 2007년 2월 인사동 공화랑에서 개최된 사진전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2년에 걸쳐 찍었지만 그의 인사동 작업은 40년을 넘깁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의 사진의 시작이 인사동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량리오 88의 시간도 의미가 있고 강원도 정선 두메산골의 시간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동의 시간을 더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 모시줄 추억과 영혼의 공간이 인사동입니다. 지금 우리 앞을 스쳐가는 사진들 말입니다.
이제 조문호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은 사진집과 전시 아카이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보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선생의 첫 사진관 사진입니다. 선생은 1947년 경남 창녕 태생입니다. 조문호 선생이 운영했다는 부산 남포동 술집입니다. 저곳에서 최민식 선생을 만나 사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문호 선생의 동지이자 동반자.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론 조문호 편이었습니다.